우주 어딘가에 우리보다 수백만 년 앞서간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별의 에너지를 통째로 빨아들이는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은하 전체를 장악하고 있을까요? 더 무서운 건 그들이 이미 우리를 발견했지만 개미집을 보듯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외계 문명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어서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한 가지 척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문명의 발전 단계를 에너지 사용량으로 구분하는 카르다쇼프 척도죠. 오늘은 이 척도를 통해 외계 문명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최근 발견된 우주의 신호들이 정말 그들의 흔적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64년) 소련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가 제안한 이 척도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문명을 에너지 사용량으로 구분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가 그랬거든요. 불을 발견하고 석탄을 캐내고 원자력을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쓸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외계 문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도 똑같은 물리 법칙을 따를 테니까요. 카르다쇼프는 문명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1형은 자기 행성의 에너지를 완전히 활용하는 문명이고, 2형은 자기 별의 에너지를 통째로 쓰는 문명, 3형은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문명입니다. 단계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문명의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커지죠. 개미와 인간을 비교하는 것보다 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인류는 지금 어느 단계일까요? 우리는 아직 1형도 못 됐습니다. 현재 인류는 0.73형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지구의 에너지를 완전히 활용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에너지 사용량이 25배나 늘었으니까요. 이 속도라면 수백 년 안에 1형 문명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1형 문명이 되면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날씨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진과 화산을 예측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사막을 숲으로 바꾸고 바다 밑을 개척하고 행성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1형에 도달한 문명은 곧 깨닫게 됩니다. 한 행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다음 단계는 2형 문명입니다. 이들은 자기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개척하고 소행성을 채굴하고 우주 정거장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에 도전하죠. 바로 다이슨 스피어입니다. 별 주위를 거대한 구조물로 둘러싸서 별이 내뿜는 에너지를 전부 흡수하는 겁니다. 이게 완성되면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를 손에 쥐게 되는 거죠. 다이슨 스피어는 SF 같지만 실제로 건설 가능한 구조물입니다. 태양계의 수성 같은 행성을 통째로 해체해서 자재로 쓰면 되거든요. 물론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지만요. 2형 문명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우리가 이미 다이슨 스피어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이상하게 어두워지는 별들을 주목합니다. 행성이 지나가면서 별빛을 가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불규칙하고 이상한 패턴으로 빛이 어두워진다면요. 그게 바로 다이슨 스피어의 건설 현장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15년에 발견된 타비의 별이라는 천체가 그랬습니다. 이 별은 가끔씩 빛의 22%나 어두워지는데 이건 행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죠. 해성 구름이나 먼지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 문명의 거대 구조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2023년 과학자들이 7개의 별에서 다이슨 스피어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적외선 신호를 발견한 겁니다. 이 별들은 모두 이상한 적외선 패턴을 보였는데 이건 거대한 구조물이 별의 열을 흡수하고 적외선으로 방출할 때 나타나는 신호와 일치했죠. 물론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요. 2형 문명이 다이슨 스피어를 완성하고 나면 다음 목표는 분명합니다. 다른 별로 가는 거죠. 이들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만들거나 아예 세대를 거쳐 이동하는 거대한 방주를 건설할 겁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이들에게는 시간이 넘치거든요. 그렇게 별에서 별로 퍼져나가다 보면 결국 은하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삼형 문명이 되는 거죠. 삼형 문명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들은 수천억 개의 별을 다루고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블랙홀을 동력원으로 쓰고 초신성 폭발을 제어하고 심지어 우주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만약 삼형 문명이 우리 은하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진작 발견했을 거라는 거죠. 이들의 활동은 너무나 거대해서 숨길 수가 없거든요. 수천억 개의 별 중에서 수백만 개가 다이슨 스피어로 둘러싸여 있다면 우리 망원경에 보일 겁니다. 은하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구조물이나 별들 사이를 오가는 우주선의 흔적도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어두워지는 별 몇 개를 제외하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우리 은하에는 아직 삼형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존재했다가 사라졌다고 해도 그들의 흔적은 남아있어야 하거든요. 붕괴된 거대 구조물이나 폐허가 된 우주 정거장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슬픈 소식이지만 동시에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은하는 아직 우리 같은 문명들의 것이라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명은 1형에서 2형 사이에 있을 겁니다. 우리처럼 이제 막 우주로 진출하려는 문명이거나 첫 다이슨 스피어를 건설 중인 문명이죠. 이들도 밤하늘을 보며 우리를 찾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우주에서 이상한 신호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2024년 일본의 망원경이 감지한 아마테라스 입자가 대표적이죠. 이 우주선은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 두 번째로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출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형 문명이 보낸 신호가 아니냐고 추측했어요. 물론 자연현상일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계속 발견되고 있는 빠른 전파 폭발, 즉 FRB도 있습니다. 이건 우주 어딘가에서 갑자기 엄청난 양의 전파가 폭발하듯 방출되는 현상인데 몇 밀리초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우리 태양이 한 달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많은 에너지를 담고 있죠. 대부분은 중성자별이나 자기별 같은 자연현상으로 설명되지만 일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FRB는 인공신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아비 로브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FRB가 외계 문명이 거대한 우주선을 가속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 비밀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형 문명이라면 별의 에너지를 모아서 우주선에 쏴주는 방식으로 광속의 상당 부분까지 가속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 부산물로 우리가 전파 폭발을 감지하는 거고요. 물론 이건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비롭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차세대 장비들이 가동되면서 우리는 더 멀리, 더 정밀하게 우주를 관측할 수 있게 됐거든요. 2024년 제임스 웹이 촬영한 초기 우주의 은하들 중 일부는 이론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될 만큼 발달해 있었습니다. 우주가 아직 너무 젊었던 시기에 이미 거대한 은하들이 존재했던 거죠. 어떤 과학자들은 이게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잘못 계산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초기 우주에 극도로 발달한 문명이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카르다쇼프 척도는 3형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4형 문명을 제안했는데 이들은 은하단 전체를 장악하고 수천 개의 은하를 다룬다고 합니다. 5형은 초은하단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메가형 문명은 우주 전체를 다룬다는 거죠. 댓글에서 누군가 재미있는 상상을 했더군요. 오메가형 문명도 자기들만의 카르다쇼프 척도에서 자신을 0.75형으로 정의할지 모른다고요. 생각해보면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이 공간 전체가
사실 더 높은 차원 문명의 실험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처럼요. 오메가형 문명이라면 우주를 만들고 물리 법칙을 정하고 시간 자체를 조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상은 너무 멀리 나간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1형 문명에 도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문명이 발전할수록 자멸할 위험도 커지거든요. 핵무기, 기후변화, AI의 통제 불능, 생물학 무기 같은 것들이요. 이게 바로 페르미 역설과도 연결됩니다. 우주가 이렇게 넓고 오래됐는데 왜 우리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한 가지 무서운 대답은 대부분의 문명이 일형에 도달하기 전에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넘어야 할 가장 큰 고비가 바로 이 순간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우리가 살아남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겁니다. 만약 살아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일형 문명이 되고 화성을 테라포밍하고 소행성대를 개척하고 언젠가는 다이슨 스피어를 건설할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 후에는 알파 센타우리 같은 가까운 별로 여행을 떠나겠죠. 수만 년, 수십만 년이 지나면 우리도 은하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문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우리도 다른 문명을 찾게 될 겁니다. 우리처럼 이제 막 우주로 진출하려는 어린 문명들이요.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도와줄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댓글에서 누군가 말했듯이 개미가 계속 대화하자고 하는데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3형 문명이 됐을 때도 0.75형 문명과 대화하고 싶어 할까요?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질문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에서 누군가 우리를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대화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일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쳐갈 개미집으로 보일까요? 댓글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더군요. 우주를 여행하기엔 너무 일찍 태어났다는 아쉬움, 3000년이나 4000년 후에 태어났다면 더 좋은 기술을 누릴 텐데 하는 생각들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난 건 어쩌면 행운일지도 모른다고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외계 문명을 찾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세대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나이를 알고 은하의 크기를 측정하고 수천 광년 떨어진 행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첫 신호가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외계 문명을 찾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찾는다는 거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별 중 하나에 누군가 살고 있을까 궁금해하는 것, 더 나은 망원경을 만들고 더 멀리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저 별들 사이를 여행할 수 있을 거라고 꿈꾸는 것 말입니다. 카르다쇼프 척도가 알려주는 건 단순히 문명의 발전 단계만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이뤄야 하는지를요. 지금 우리는 0.73형입니다. 1형까지는 아직 멀었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바로 인류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 유니버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